6장 3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T축 이동 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예문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제 1번부터 4번까지를 학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러 예문들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구간별로 나눠서 약속되어 있는 함수를 단위 계산 함수를 포함한 형태로 바꾸는 방법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재 예문을 풀기 앞서서 우리는 간단한 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수 ft가 구간별로 나눠서 약속된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t가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은 0으로 약속되어 있고요. t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뭐 아무거나 써서 표시해 볼까요? 3. 그리고 t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 그리고 t가 3보다 크면은 2. 이런 식으로 약속된 어떤 함수가 있었다라고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풀어야 되는 예제 1번이 얘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모양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간단한 모양을 먼저 이해한 뒤에 그리고 나서 문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볼 생각인데요. 여기가 t축이에요. 함수 ft의 그래프를 0, 1, 1, 2, 2, 3,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 2, 3. 자, 여기가 0, 1, 2, 3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이에요. 0과 1 사이일 때는 0이고 그리고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3이에요. 1과 2 사이일 때는 3. 여기가 3이에요. 그리고 2와 3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t가 3보다 클 때는 2.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상수함수를 갖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함수를 단위 계산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복잡한 모양이 주어지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주어지더라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함수 ft는 1을 경계로 해서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 함수가 달라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단위 계산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는데요. 이 단위 계산 함수의 기호 표기는 1보다 크면은 얘가 1이고 1보다 작으면 0이잖아요. 모양 자체가 1보다 작으면 0이고 1보다 크면 지금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1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다 3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 함수는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함수는 t가 여기가 1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1보다 크면은 1이고 1보다 작으면 0인데요. 3배를 해놨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3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내락하는 형태의 그래프잖아요.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쭉 가는 그런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거든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쯤은 2가 여기쯤에 있었더라 볼까요? 0과 2까지에는 그래프가 얘랑 맞습니다. 0과 2 사이에서는 0과 1일 때는 0이고 1과 2일 때는 3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맞지만 2 이상일 때는 이 그래프랑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에다가 새로운 함수를 더해서 우리는 함수의 덧셈은 간단하죠. 그 구간 안에서 두 함수 값을 더해서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해가지고 이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양을 잘 들여다보면은 2보다 클 때는 함수가 마이너스 1이고 2보다 작을 때는 3으로 약속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 그래프를 다음같이 생각해서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일단 2를 경계로 해서 함수값이 달라지니까 t-1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는 t가 2보다 크면 1이고 2보다 작으면 0이잖아요. 그럼 0을 더해봤자 상관없죠. 자, 우리는 2보다 크면은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마이너스 1을 해야 됩니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다음같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이 함수에다가 요걸 편해서 f1t
요 함수를 F2T라 놔보겠습니다. 자, 요 함수에다가 F1에다가 F2를 더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함수가 F1T라 보겠습니다. 그럼 F2T는 T가 2보다 클 때, 여기가 T축이고요. 자, 여기가 2예요. 2보다 클 때, 원래 1인데 앞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4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그리고 T가 2보다 작을 때 이거 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자, 요 값은 좀 마이너스 4로 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노란색 그래프하고 이 주황색 그래프를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1이에요. 0과 1 사이일 때는 얘도 0이고 얘도 0과 1 사이일 때는 얘도 0이에요. 그래서 두 개 더해봤자 여전히 0.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엔 1과 2 사이일 때는 이 주황색은 0이고 1과 2 사이일 때 노란색은 3이니까 0에다가 3을 더해봤자 3이 맞죠? 자, 이번에는 여기쯤이 여기에 3이 있다라 보겠습니다. 2와 3 범위에서는 이거 3인데 2와 3 범위에서 이거 마이너스 4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 얘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여기에 있는 거를 더했을 때 요 값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한 요 상수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3에다 마이너스 4를 더해야 보다시피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3 이상일 때는 이 그래프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얘는 3 이상일 때 3이고 얘도 3 이상일 때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시 플러스 2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또 다른 함수 F3를 더하려고 합니다. F3는 잘 보면 3을 경계로 해서 함수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달라지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여기가 지금 2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값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 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을 곱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함수도 여기다 이제 그림을 또 따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그림을 또 그릴게요. 자, 이제 여기에 Y축이 있고 여기에 이제 T축이 있다라 보겠습니다. 여전히 여러 개의 그래프를 이제 더해서 이 그래프가 나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요 F3라는 함수를 보라색으로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보다시피 T가 3보다 클 때는 1인데 1 곱하기 3이니까 3이잖아요. 그리고 T가 3보다 작으면 0이거든요. 그래서 T가 3보다 작을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3 이상일 때는 3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라색 그래프가 이 주황색 그래프가 F2였고 노란색이 F1이었고 이 보라색이 F3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더해 보겠습니다. 0과 1 범위 안에선 두 개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세 개 다 0이군요. 그러면 0 맞죠? 그 다음에 1과 2 범위 안에서는 3 얘도 0 얘도 0이니까 더하면 3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와 3 범위에서는 3 여기는 마이너스 4 이거 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맞습니다. 이제 3보다 큰 범위에서는 3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가 3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해보세요. 단순 산수 문제입니다. 3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 다시 3을 더했으니까 플러스 2가 됐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이 그래프가 나오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간별로 약속된 이 함수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위 계산 함수를 포함한 이 세 가지 형태의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매번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약속된 함수를 이렇게 F1 함수, F2 함수, F3 함수를 각각 찾아서 다 더해야 됩니까 하면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매 문제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번거롭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약속된 함수를 좀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다음과 같이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F1, F2, F3라는 함수를 일일이 다 계산하지 말고 이 구간을 나눠준 함수를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래프가 변화가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을 통과하기 전후 그리고 2를 통과하기 전후
그리고 3을 통과하기 전후 이렇게 그래프가 어느 특정한 점을 통과하기 전후가 그래프가 달라지죠. 이렇게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빨간색 그래프가 2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회색으로, 그리고 2를 통과하면서 이 회색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그리고 3을 통과하면서 파란색 그래프는 초록색 그래프로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점을 통과할 때 함수가 바뀌어지는 위치가 몇 군데가 나타난지를 일단 찾아봅니다. 1, 2, 3, 세 군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제일 먼저 ut-1, ut-2, ut-3을 먼저 써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간별로 약속된 함수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본 뒤에 함수가 특정한 점을 통과하기 전후에 그래프가 바뀌어지는 점이 있다면 그런 점들을 일단 다 쓰란 얘기예요. ut-1, ut-2, 그리고 ut-3 이렇게 세 군데를 다 써놓은 다음에 이 앞에 네모, 세모, 요 네모 부분에 어떤 것을 넣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이를 통과하기 전후가 달라졌으니까 이걸 보면 금방 이 처음에 정의된 함수를 그대로 쓰면 돼요. 즉 얘는 그대로 3을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에다 표시하는 것은 얘네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얘네들은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아무거나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2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여기가 2 이상일 때는 1인데 뭘 여기다 써서 두 개를 결합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하는 얘기인데요. 두 개 더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한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뭐냐면은 요 세 개를 다 더한 것이 2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 3하고 마이너스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다가 3을 더해야만이 2가 되잖아요. 세 개를 다 더해서 이 값이 나오는 것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모두 다 상수함수를 써놨기 때문에 숫자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함수들이 있을 때는 똑같은 요령으로 함수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쉽고 빠르게 이렇게 단위 계산함수의 결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예제 1번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예제 1번의 문제를 살펴볼게요. 예제 1번. 함수 ft가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0과 1, 그리고 2분의 파이는 요 정도 있겠군요, 대략.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0과 1 사이일 때는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1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는 2분의 t의 제곱, 대략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일부분만 그려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t가 2분의 파이보다 크면 코사인 t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코사인 t의 그래프는 노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코사인 t의 그래프는 여기 정도가 1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여기가 1일 때는 2분의 1이거든요. 얘가 2분의 1. 1은 요 정도에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코사인이니까 파동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 모양의 그래프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함수 ft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할 거예요. 원래 t가 음일 때는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간주해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0을 전후로 해서 함수가 달라지고요. 1을 전후로 해서 함수가 달라지고 2분의 파이를 전후해서 함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함수 ft는 자, 이제 0을 경계해서 함수값이 달라졌습니다. 0보다 작으면 이건 당연히 0이에요. 0보다 크면 원래 1인데 2로 되어 있으니까 2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을 경계해서 달라지죠. ut-1 또 같은 방법으로 2분의 파이를 경계해서 또 달라졌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t-2분의 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될지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해 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두 개 더한 것이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함수가 돼야 돼요. 여기 2분의 1 t의 제곱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맨 앞에는 2는 요것 때문에 그냥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값은 이거하고 이거를 더했을 때 2분의 t의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2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t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ut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될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요거를 다 더한 것이 코사인 t가 나오면 되잖아요. 세 개 다 더한 것이 코사인 t가 나오면 돼요. 이걸 더하면 일단 지워져서 2분의 t의 제곱이 되고, 여기 코사인 t가 나오려면 코사인 t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이 같이 되면 돼요. 세 개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코사인 t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바꿔놓으면 됩니다. u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이런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어떤 형태의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구간별로 나눠진 함수는 앞으로 이렇게 단위 계단 함수를 바로바로 써가면서 이렇게 앞에 개수를 어떤 함수로 표시할 것인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거 두 개 더해서 두 번째가 나오는 함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를 쓰면 되고요. 요거 세 개를 더해서 여기다 쓸 것은 바로 세 번째 함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함수나 또는 숫자를 써서 표시하면 됩니다. 이제 ft의 모양을 단위 계단 함수로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사실 t가 0보다 크면은 1, 0보다 작으면 0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1 써서 보통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거 안 쓰고 그냥 2라고만 써서 표시하는 저자들도 많은데요. 우리는 그대로 써서 표시해 볼게요. 뭐 0은 빼나 마나니까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거 전개해서 표시할게요. 얘를 먼저 씁니다. 마이너스 2배 단위 계단 함수, 그 다음에 전개를 하죠. 그러면 2분의 t의 제곱 6 t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 u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니까 플러스 코사인 t 그리고 u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항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함수를 단위 계단 함수를 일단 바꿔놨으니까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구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위 계단 함수로 바꾼 뒤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성질이 있었죠. 우리는 t축 이동 정리라는 성질을 배웠었는데요. 복수 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환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ft-a, ut-a 이와 같이 이게 t축 이동 정리예요. 앞뒤가 반드시 같은 경우죠. t-a, t-a 이렇게 같은 경우예요. 제2이동 정리 또는 t축 이동 정리라 불려지는 이 정리는 2의 마이너스 as 승 그리고 자, 이동하기 전에 있던 함수 f의 라플라스 변환이었었습니다. 이것이 제2이동 정리, t축 이동 정리였었는데요. 이렇게 앞뒤가 같을 때 이 성질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활용도가 높은 성질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여기는 단위 계단 함수로 되어 있는데 얘랑 이렇게 보다시피 앞뒤가 같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전개한 식들이 바로 그런 꼴이에요. 여기는 t-1인데 이건 t로 되어 있죠. t-2분의 파인데 t로 되어 있고 t-2분의 파인데 코사인 t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쓰면 되는데 앞뒤가 다른 경우라도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2의 마이너스 as에서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뒤가 달라지는데요. ft 플러스 a 이와 같이 됩니다. t 마이너스 a가 아니라 t 플러스 a로 되어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1번을 사용해도 좋고 2번을 사용해도 좋은데요. 때에 따라서는 2번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을 다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책에 보면은 저자가 1번으로도 문제를 풀었고 또한 2번으로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 다 하지 말고 요 2번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1번 같은 걸 만들려고 한다면 하는 요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2번을 먼저 한 다음에 1번을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오히려 책에서는 이 1번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2번은 간단하게 했는데요. 선생님 반대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2번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2번을 먼저 자세하게 푸는 다음에 1번이 어떻게 해서 풀어지는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책에 1번 풀이 같은 경우는 책에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 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함수 ft의 양변의 라플라스 변화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양변의 라플라스 변화를 취하면은 라플라스 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상수 다 바깥으로 나가고요.
ut 마이너스 제로인데 그냥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배 라플라스 변환 ut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상수 바깥으로 나가고 라플라스 변환 t의 제곱 2분의 1 나가고 t의 제곱 ut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상수가 바깥으로 나가고 라플라스 변환 t의 제곱 ut 마이너스 2분의 파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t 그리고 u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자, 이 5개의 함수들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첫 번째는 쉽죠. 이 t축 이동 정리의 특별한 경우가 곧 단위 계산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었으니까 ut-a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는 자, f가 1인 경우죠. 1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 s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2a-as승 곱하기 s분의 1. 자, 요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a가 0이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식은 2의 0승 1, 그냥 s분의 1이에요. s분의 1 곱하기 2예요. 그래서 s분의 2가 됐고 마이너스. 자, 여기는 ut-1이잖아요. 요거 그대로 씁니다. a가 1인 경우니까 앞에 2가 있고요. 자, 요걸 계산하면 여기다 2에 마이너스 a가 1이에요. 그리고 s분의 1 곱하기 2니까 s분의 2라 쓰겠습니다. 요 두 개는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자, 요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책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바꾼 다음에 계산할 때는 이걸 쓰면 되고, 우리 지금 이걸 그대로 계산할 생각이에요. 요 모양을 맞춰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a가 1인 경우에요. ft가 t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a가 1이니까 2a 마이너스 s승, 2a 마이너스 s승 앞에 2분의 1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 함수의 ft가 아니라 ft 플러스 a예요. 함수 f가 지금 t의 제곱입니다. t의 제곱인데 a가 1인 꼴이에요. a가 1. 그래서 t 대신에 t 플러스 1을 놓고 제곱합니다.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이걸 다시 또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이 a가 2분의 파이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2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s승, 그리고 t 대신에 t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제곱이에요. ft가 t의 제곱이니까 t 대신에 t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제곱을 계산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똑같이 2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s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ft가 코사인 t예요. 라플라스 변환,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t 대신에 t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합니다. 함수 ft가 코사인 t였기 때문에 t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한 거예요. s분의 2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s승 s분의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2야 마이너스 s승이고, 자, 이제 요걸 다 계산하겠습니다. t의 제곱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t의 n승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은 s의 n 플러스 1승분의 n 팩토리얼 이와 같이 됩니다. 전개하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라플라스 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각각의 변환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직접 계산하겠습니다. t의 제곱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s의 3승분의 2 팩토리얼 플러스 2t잖아요. 이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s의 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의 제곱해봤자 1, 1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은 s분의 1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s승이고요.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다 전개한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식을 다 전개하면 t의 제곱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s의 3승분의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렇게 2배 해버리면 2하고 2분의 1 지워져서 파이가 바깥으로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가 바깥으로 나오고 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은 s의 제곱분의 1이에요. 파이 바깥으로 나오고 s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니까 4분의 파이의 제곱이고 1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은 s분의 1이에요.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s승이고요. 자, 요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덧셈 공식을 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라플라스 변화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자, 코사인 덧셈 공식이 있죠. 이거 코사인 덧셈 공식 쓸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삼각함수 변형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2분의 파이 홀수배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사인이 될 것이고, t 예가로 앉아서 그냥 쓰고 2분의 파이 더하기 t인데 이사분면에서 원래 함수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따라서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사인 t군요.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s의 저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이제 다 변환을 계산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s분의 2 마이너스 s분의 2의 마이너스 s승, 그리고 여기 상수 2분의 1은 안으로 다 집어넣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s승이고 2하고 2분의 지어줘서 s의 3승분의 1이고, 이렇게 하니까 2하고 2분의 지어줘서 s의 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2s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거 통분할 없이 그냥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까지 다 됐고요. 요 밑에 거 마이너스 요 2분의 1도 바깥으로 안에다 집어넣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s 승이고, 안에 2분의 1 들어가서 2분의 1 하고 지워졌어요. 그래서 s의 3승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서 2s의 제곱분의 2분의 1 곱하기 파이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는 바깥에 일단 놔둔 거예요. 숫자만 안에다 집어넣어서 지워졌고, 2분의 파이 s의 제곱분의 1, 2, 4, 8분의 파이의 제곱, 8s분의 파이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마지막에 요거 마이너스, 그냥 옆에다 씁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s승, 그리고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것이 구하려고 했던 예제 1번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는 이 라플라스 변환의 결과를 계산할 때 2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자, 1번으로 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 다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설명할게요. 다 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얘는 지금 이런 꼴이지 이런 꼴은 아니죠. t축 이동 정리를 만약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앞뒤가 똑같아야 되는데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다음 같이 하면 됩니다. 넣었다 뺐다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 하나만 지금 계산해 볼게요. 요것만. t의 제곱 ut-1을 저식을 쓰고자 한다면 다음 같이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었다 뺐다 한 거예요. 1을 넣었다 뺐다 한 거예요. ut-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묶어요. 왜냐면 요 모양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해요. 얘를 전개하면은 라플라스 변환 t-1에 위에서 씁시다. 이거 지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개를 하면 라플라스 변환 t-1의 제곱 t-1의 제곱 더하기 2배 t-1 더하기 1 가로 닫고, 그리고 ut-1이에요.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성 성질을 이용해서 다 따로따로 띄어서 쓴 거예요. t-1의 제곱 ut-1, 이제 교재 풀이에 앞 전반부가 이걸로 되어 있어요. 예제 1번의 전반부는 저자가 이걸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거는 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서 계산한데요. 이것도 역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 직접 계산한 것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설명했으니까 이거 마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다시피 이제 함수가 똑같아졌죠. 문자가 똑같아졌어요. 이렇게 똑같아지면은 2에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s승이고요. 그리고 ft의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이 ft의 라플라스 변환은 뭡니까 하면은 이 앞뒤가 똑같아지게 했을 때 여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동하기 전에 있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이동하기 전에 있는 함수는 t, 여기가 지금 t-의 제곱이 아니라 이동하기 전에 있는 함수는 t의 제곱이잖아요. t의 제곱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s의 3승분의 2 팩토리얼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a가 1인 꼴이니까 2의 마이너스 s승, a가 1이잖아요. 2의 마이너스 s승이고 이동하기 전에 있는 함수는 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는 s의 제곱분의 1이고요. 이건 단위계단 함수잖아요. 단위계단 함수는 여기 써 있죠.
A가 1인꼴이니까 2의 마이너스 S승 그리고 S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보다시피 이렇게 공통했으니까 묶어내요. 2의 마이너스 S승 묶어내면 S의 3승분의 2 팩토리얼 S의 제곱분의 2 그리고 S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앞에 2분의 1이 있었잖아요. 그 2분의 1이 있는 것까지도 마저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 그냥 2분의 1 곱했다라 볼게요. 2분의 1을 곱한 모양을 아까 계산했던 식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 여기다 2분의 1 다 곱해 보세요. 바깥에 2분의 1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여기다 곱해 버리면 2분의 1 안에다 다 집어넣으면 요거.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어떻게 구하든 간에. 얘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t 대신에 가로 열고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가로 닫고 해서 그때는 코사인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공식을 꼭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요 공식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t축 이동 정리의 변형 정리라 말할 수 있는데요. 효율성이 아주 높아요. 이제 예제 1번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예제 1번 교재 그림입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이거 지웁니다. 자, 예제 2번의 문제는 이번에는 역변환을 구해보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역변환을 계산해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이 함수의 역변환은 ft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L 인버스 그리고 역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을 써서 다 따로따로 계산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거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2의 마이너스 S승 얘네들을 옆으로 내려서 쓰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S승 S의 제곱 플러스 파이의 제곱분의 1이고요. 라플라스 역변환이 선형성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 따로따로 역변환을 취합니다. 마이너스 2S승 S의 제곱 플러스 파이의 제곱분의 1 그리고 L 인버스 2S승이고 3S승이에요. 2의 마이너스 3S승 이번엔 S 플러스 2의 전체 제곱분의 1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역변환 기호를 이해하려면 t축 이동 정리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다 다시 한번 t축 이동 정리를 적어 보겠습니다. ft-a, ut-a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는 2의 마이너스 as승 그리고 함수 f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이 사실로부터 양변의 역변을 취해보면은 요거의 역변을 취해 볼게요. 자, 지금 모양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as승. 요건 보통 다른 말로 대문자 fs라 쓰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fs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역변을 취한 것이 요거란 얘기예요. 자, 얘는 이제 ft-a, ut-a예요. 이건 곱셈이니까 이거 뭐 앞뒤를 바꿔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S만의 함수 앞에 2의 마이너스 AS 승꼴이 곱해져 있다면 이것은 T축 이동정리, 즉 제2이동정리를 쓰라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호가 나오는 순간에 단위 계산 함수를 옆에다 쓰세요. A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역변환을 나타내는 함수가 F죠. 그런데 반드시 앞뒤가 똑같은 모양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요 F하고 얘는 역변환이고 변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에 이런 모양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식을 적당하게 변형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파이를 곱하고 파이분의 1, 없던가 파이분의 1 다시 곱해야 되지요. 서로 상수해야 되니까요. 파이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를 곱하고 파이분의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쓰도록 하죠. 얘는 그대로 놔둬도 되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의도는 바로 요 식을 쓰기 위함입니다. 요 식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2의 마이너스 AS승 곱하기 대문자 FS의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은 각각 다음같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파이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곱해지는 순간에 ut-a가 1이에요. 여기는 a가 2, a가 3이고요. 이거 반드시 쓰세요. 그리고 요 함수는 가운데가 덧셈이니까 삼각함수고 분자가 상수니까 사인이잖아요. 사인 파이 t인데요. 여기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인
파이 t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앞뒤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자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t-1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sin 파이 t-1이에요. 여기가 이제 변수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곱셈이고 같은 논리로 플러스 파이분의 1이고 여기 있으니까 단위 계산함수 이후 t-1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그 다음에 파이 t가 아니라 t 마이너스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2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 계산함수 ut-3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어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었을까요? 만약에 s의 제곱분의 1이었다면 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었는데요. 근데 얘는 지금 이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 대신에 s 플러스 2가 대신 들어와 있잖아요. s 대신에 s 플러스 2가 대신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의 at승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은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환이 대문자 fs였을 때 이 함수에다가 s 대신에 s, 자 이제 이 변환을 줘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s 대신에 s-a로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 s-a와 같이 됩니다. 기억나죠? 이것이 앞서 배웠던 S축 이동정리였었잖아요. 이 S축 이동정리에 의해서 FT의 변환을 구한 다음에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FT의 변환을 구한 다음에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 그걸 여기다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얘기니까 t에다가 2-2t를 곱하면 되겠네요. 어떤 함수에다가 지수함수를 곱한 새로운 함수의 라플라스의 변환은 요 함수의 변환을 먼저 구해요. t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 s의 제곱분의 1인데 s의 제곱분의 1에다가 s 대신에 s-a가 마이너스 2잖아요. 플러스 2. 그래서 얘를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s 플러스 2의 전체 제곱분의 1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s 플러스 2의 제곱의 역변화는 t 2-2t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얘를 먼저 쓸게요. 2-2t 그리고 t 이렇게 하면 쓰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반드시 앞뒤가 똑같아지게끔 써야 됩니다. 이미 여기가 ut-3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도 t를 쓰는 것이 아니라 t-3으로 썼어야 된다는 것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걸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거 지워도 됐죠? 자, 이제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ut-1. 자, 요거는 sin 파이 t-파이로 전개한 거예요. ut-2 마찬가지로 sin 파이 t-2파이 이렇게 되고요. 얘는 뭐 더 변형할 것도 없네요. 그냥 다시 한번 쓰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요거 삼각함수 변형 공식을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파이분의 ut-1인데요. 요 모양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게 짝수배잖아요.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2분의 파이 짝수배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그대로 사인 형태로 바뀝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바꿔도 되죠. 삼각함수 더 센 공식. 사인 파이 t 마이너스 파이니까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꼴이라 보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신, 코마, 코신이 되잖아요. 신, 코, 마, 코, 신 이와 같이 되는데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니까 이거 할 필요 없고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사인 파이 t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 바꾸니까 사인 파이 t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직접 삼각함수 덧셈 공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삼각함수 간편 공식을 적용해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요 전체는 이렇게 바뀌었군요.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2파이잖아요. 똑같이 여기다 2파이를 넣어봐요. 2파이,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고 코사인 2파이가 1이니까 그냥 사인 파이 t와 같아요. 얘는 그냥 사인 파이 t입니다. 파이분의 1 u t 마이너스 2 사인 파이 t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ut-3, 2의 마이너스 2, t-3, 그리고 t-3. 자, 이렇게 됐네요. 그냥 이렇게 써놔도 사실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예제 1번에서 우리가 함수 ft가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단위 계산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단위 계산함수가 들어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구간별로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ut-1은 t가 1보다 작으면 0이고 t가 1보다 크면 1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2보다 작으면 0, 2보다 크면 1, 얘는 3보다 작으면 0, 3보다 크면 1이라는 얘기예요. 그 구간별로 나눠서 표현해도 좋고 그냥 저렇게 써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이용하는 거 구간별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나눠서 해볼게요. 굳이 구간별로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자, 따라서 ft는 자, 이제 t가 1보다 작을 때, 자, t가 1보다 작고 0보다, 보통 t가 음일 때는 약속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0과 1 사이일 때 t가 1보다 작으면 이거 0이에요. 얘는 무조건 2보다 작으면 0이고 얘는 3보다 작으면 0이니까 t가 1보다 작으면 이거 다 0입니다. 이번에는 t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 1보다 크면 얘가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t가 돼요.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t가 있고요. 2보다 작으면 얘는 무조건 0. 얘는 3보다 작으면 무조건 0이니까 2보다 작으면 당연히 0이에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크니까 요거 1이라서 요것만 남아요. 이번에는 t가 2와 3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자, 2보다 크면 요거 1, 요거 얘 1보다 크면 무조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1이에요. 2보다 크면. 근데 이게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t 플러스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t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군요. 하지만 얘는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3보다 작으면 무조건 0이니까 이거 0. 이건 두 개 더해서 0. 그러니까 이거 0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가 3보다 클 때를 보겠습니다.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에요. 얘가 1이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서로 지워졌죠? 자, 그래도 요거 1이면 요것만 남네요. 3보다 크니까 이거 1이거든요. 단위 계산함수가 2야 마이너스 2배 t 마이너스 3승 그리고 t 마이너스 3의 곱이에요. 자, 그래서 구간별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요거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별로 그래프가 0인 구간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가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1과 2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t의 그래프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큰 t의 범위에선 지수함수 곱하기 1참수가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절대로 t축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t가 3보다 크면 이거 양수고요. 지수는 반드시 양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꼴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0이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예제 3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은 전교 회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2장 9절에서 전교 회로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봤었는데요. 앞서 배웠던 방법 말고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도 전교 회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RL 회로와 RLC 회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배웠던 회로는 RL 회로였었습니다. 이제 RL 회로상에서 즉 인덕터와 저항만 갖고 있는 전교 회로 문제에서 키르호프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인덕터를 통과했을 때의 전압 강화와 그리고 저항을 통과했을 때의 전압 강화의 총합은 기전력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것을 수학적 기호로 써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RL 회로에서 L di dt 플러스 Ri인데요. 자, 이제 이와 같은 L과 R은 각각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 표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인덕터와 저항 양단에서의 전압 강화의 총합을 나타내고요. 이것이 기전력과 같다. 이것이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이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RLC 회로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RLC 회로라는 것은 이 RL 회로에다가 축전기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든 회로를 RLC 회로라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을 적용했을 때
축전기 양단에서의 전압 강화를 더 추가하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이 C도 역시 이게 상수값이에요. L, R, C는 모두 다 상수입니다. 근데 여기 보통 여기가 I로 되어 있으니까 전류 I를 이용해서 표시할 때 우리는 여기를 보통 이렇게 IDT 적분 형태로 표시를 하죠. 여전히 자, 이렇게 전압 강화의 총합은 기준력과 같다는 것이 RLC 회로에서의 키르요프의 법칙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RC 회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RC 회로라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RLC 회로상에서 바로 인덕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인덕터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I 플러스 C분의 1 인테랄 IDT 이퀄 ET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이 RC 회로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그림의 RC 회로에서 RC 회로라는 얘기니까 저항하고 콘덴서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항하고 콘덴서만 있는 회로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자, 이렇게 기준력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는 얘기예요. 이 모양이 마치 직사각형 모양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사각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압이 단일 사각파로 주어져 있을 때 전류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입력함수거든요. 입력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각파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즉 I를 우리가 출력함수 또는 응답이라 한다라고 이랬었죠. 그래서 입력함수가 주어졌을 때 출력 또는 응답이라 불려지는 전류 I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도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이 입력함수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함수부터 먼저 단위 계산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함수를 단위 계산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는데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T가 A를 통과하기 전후와 T가 B를 통과하기 전후의 함수가 다르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A를 통과하기 전후와 그리고 B를 통과하기 전후의 함수가 다르니까 이제 앞에다 이 앞부분이 어떤 함수가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V0는 전압을 나타내고요. 이게 상수함수니까 일정한 전압을 T가 A부터 B까지는 일정한 전압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나머지 시간대에서는 0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한다면 T가 A보다 클 때 1이고 T가 A보다 작을 때 0인데 지금 얘가 1이 아니라 V0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다 V0를 이렇게 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모양을 보세요. T가 B보다 크면 이거 0으로 돼야 되니까 이 값에다가 뭘 더해야지 0이 될 것인지를 찾아서 여기다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V0를 여기다 써야 두 개 더해서 0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기전력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0가 상수니까 공통이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 RC 회로에 대한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호 표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I가 이제 전류이고요. 이 전류 I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S만의 함수로 나오니까 기호 표기를 이렇게 대문자 I 그리고 S만의 함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IS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 IT 그리고 플러스 C분의 1 인테랄 0부터 자, 여기를 T 그리고 타우는 매개 역할하는 변수예요. I 타우 그리고 자, 이제 이 기준력은 V0 그다음에 U 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U T 마이너스 B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취합니다. R, C, V0는 모두 다 상수라 얘기를 했었죠. 상수니까 변환기호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다 따로따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V0는 상수가 돼서 바깥으로 내보냈고요. U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U 라플라스 변환 UT 마이너스 B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류 I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기호 표기를 IS로 써서 표시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R, 여기는 I, 그냥 줄여서 I라 쓰겠습니다. RI 플러스 C분의 1. 자, 이제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성질이 있었죠. 그 성질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적분호 정의된 함수 F 타우, D 타우 이렇게 돼 있을 때 적분호 정의된 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 곱하고 그 다음에 함수 F의 라플라스 변환이었었죠. 함수 F의 라플라스 변환을 보통 이제 대문자 F, S 이렇게 썼었잖아요. 자, 이 기호 표기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대신에 전류 I가 들어있는 것 뿐이니까 IS를 쓰면 되겠네요. IS 대신에 그냥 I로만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V0, 그 다음에 요거 단위 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잖아요. 자, 단위 계단함수의 라플라스 변환도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써보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AS승 그리고 S분의 1이에요. 자, 이제 여기는 2의 마이너스 AS승 곱하기 S분의 1이고 뒤도 2의 마이너스 BS승 곱하기 S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류 I는 라플라스 변환을 취한 결과거든요. 전류 I를 구하려면 역변을 취해야 되거든요. 일단 IS를 묶어내서 표시하겠습니다. I를 묶어내면 R 플러스 CS분의 1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우변 이게 S분의 1이 공통하니까 묶어내면 S분의 V0 그리고 2의 마이너스 AS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S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얘를 통분한 다음에 역수를 곱하면 좌변은 I만 남겠죠. 자, 통분한 다음에 역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분모분자에다 CS를 곱하면은 얘네들 다시 계산하면 CS분의 CSR 플러스 1이잖아요. 역수를 취하니까 C 그리고 이 C하고 R이 상수니까 먼저 씁시다. CR 그리고 S 플러스 1분의 CS예요.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S분의 V0 2야 마이너스 AS승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BS승입니다. 자, 여기 SS 서로 약분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CR, V0 이들 모두는 다 상수예요.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식을 여기 분모의 첫 번째에 S만 남게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CR로 다 나눗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S, 그러면 CR분의 1분의 CR분의 C가 약분하면 R분의 1 그리고 여기에 V0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V0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분모 분자를 CR로 나눈 거예요. CR분의 C니까 C가 약분됐고 그래서 분모 R만 남는데 여기에 V0를 곱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의 마이너스 AS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S승이 됐습니다. 아직 역변환 취하기 전에 이 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한 번 더 변형을 해 볼 건데요. 다음같이 바꾸려고 합니다. 자, 전개를 했을 때 여기 R분의 V0는 상수니까 내보내고 2의 마이너스 AS승 이렇게 쓰겠습니다. R분의 V0 그리고 2의 마이너스 AS승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안에다 집어넣겠습니다. S 플러스 CR분의 1 분의 1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S승 전개를 했습니다. R분의 V0 상수니까 내보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니까 S 플러스 CR분의 1 분의 1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냐면 라플라스 역변을 지금 취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좌변이 I거든요. 다시 한번 써보면 I니까 역변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은 IT가 돼서 우리가 구하려는 전류가 나올 텐데요. 라플라스 역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R분의 V0 라플라스 인버스. 자, 이제 역변을 취하고요. 여기가 S 플러스 CR분의 1인데 역변환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을 써서 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R분의 V0 그 다음에 L 인버스 여기도 2의 마이너스 BS승 S 플러스 CR분의 1분의 1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이제 요 각각의 역변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각각의 역변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역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배웠던 T축 이동 정리를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보겠습니다. 자, T축 이동 정리가 필요한데요. 그거 역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ft-a 곱하기 ut-a는 얘는 2-as승 그리고 fs였었잖아요. 이해됐죠? 자, 이게 지금 fs의 모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s만의 함수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fs였다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배를 취해보세요. 역배를 취하면 L 인버스 2-as승 모양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2-as승 fs의 모양은 자, 얘를 이렇게 바꿀 때 ft-a ut- 이렇게 쓰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모양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변을 마저 계산합니다. r분의 v0 일단 단위 계산 함수를 먼저 써볼게요. ut-a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a면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f의 역변환이 필요한데요. 자, 요거의 역변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의 at 승역관을 라플라스 변화는 s-a분의 1이에요. 2의 마이너스 at 승역관을 라플라스 변화는 s 플러스 a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 a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cr분의 1이 들어와 있죠. 가운데 부호가 덧셈이니까 2의 마이너스 a 대신에 cr분의 1 곱하기 t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이게 t가 아니라 t-a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t가 아니라 t-a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호 표기는 이 t축 이동 정리의 뜻으로부터 2야 마이너스 cr분의 t가 아니라 t-a로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이제 여기도 r분의 v0가 있고요. 얘는 이번에는 a가 아니라 b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ut-b 이건 함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cr분의 그리고 여기는 t-b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여기 뭐 r분의 v0가 공통하니까 한 번 더 묶어볼까요? 뭐 묶어도 그만 안 묶어도 그만인데요. 그래도 한번 묶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표시하면은 좀 복잡한 걸 먼저 쓸까요? 2의 마이너스 cr분의 t-a ut-a 어차피 곱이니까 상관없습니다. r분의 v0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cr분의 t-b 그리고 ut-p 이렇게 해서 예제 3번 이 RC 회로에 대한 응답을 구했더니 이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책에는 아마 K1, K2 이렇게 했었는데 선생님은 그 기호 표기보다 그냥 쭉 써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전교회로 문제도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풀어보니까 훨씬 더 쉽고 또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RC 회로에 다시 이제 RLC 회로를 생각해서 예제 4번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은 책에 저자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응답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제 4번의 문제는 예제 3번은 RC 회로였었다면 이번엔 RLC 회로입니다. 자, RLC 회로라는 것은 보다시피 자, 이렇게 저항하고 그리고 콘덴서 그리고 인덕터를 갖고 있는 이런 모양의 전형적인 형태의 전기 회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RLC 회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RLC 회로에서는 L di dt 플러스 R I 그리고 C분의 1 인테랄 I dt 이 세 개의 전압 강화의 총합은 이 기전력과 같아야만 합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조건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춰서 계산합니다. 자, L은 지금 보다시피 0.1 단위를 생략하고 바로 쓰겠습니다. di dt 저항은 11oh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10의 마이너스 2 페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의 마이너스 1은 10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는 역수의 뜻이잖아요. 제곱의 역수니까 100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C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100이 되는군요. 100 인테그랄 0부터 여기 T까지 I 타우 D 타우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이제 오른쪽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기전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전력 어떤 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구간에 따라서 이 기전력이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눠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양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 기전력 이 T는 T가 자 이제 T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T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을 때는 보다시피 100 그리고 사인 400T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가 2파이보다 크면은 무조건 0으로 약속되어 있는 이런 함수입니다.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제 0과 2파이 범위 안에서는 사인 400파이로 되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 어떤 이게 크면 클수록 주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다 제로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였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지울게요. 이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위 계산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자, 단위 계산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함수는 잘 보세요. 0과 2파이 두 군데에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0과 2파이. 0과 2파이 사이에서는 이 함수고 2파이보다 크면 0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두 군데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t-0에서는 이 함수가 그대로 나와요. 100 사인 400t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파이보다 크면은 0이 나와야 되니까 두 개 더해서 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00 400 사인 400t u t-2파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변의 기전력이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사인 400t 이거 되게 복잡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중간 정도까지만 식을 세우고 그 개수가 다 소수점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대략 어떻게 구한다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다 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인 400t u t-2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가 우리는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여기 양변에다 10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10배를 했으니까 여기는 di dt만 되고요. 그럼 110i 그리고 여기는 10배를 했었으니까 여기는 1000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i 타우 d 타우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이거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표시해 본다면 10배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1000 그리고 사인 400t 가로 열고 u t 마이너스 u t-2파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주어진 식의 이 식의 양변에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취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전부 다 소문자 i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y 프라임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은 s l 오브 y 마이너스 y 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초이값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잘 볼까요? 여기 보세요. 초기의 전하와 전류는 다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y0도 0이고 y'0도 0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0이니까 이거 할 필요 없네요. 이 식에다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s 그 다음에 자, 요 i에다가 미분하기 전에 있는 것이 i잖아요. i에다 라플라스 변환 취한 것이 i 그냥 is 안 쓰고 그냥 i로만 쓰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고요. 자, 그리고 주어진 식은 도함수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이 이와 같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요 식의 모양은 이 i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니까 100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되죠. 라플라스 변환 이와 같이 되는 것은 그래도 마저 씁시다.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계산하기 이렇게 적분이 중간에 있어서 미적분 방정식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번거롭다 싶으면 이제 보통 도함수를 양변에 다시 미분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차피 계산해도 똑같으니까요. 그냥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면 i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i가 110이죠. 그리고 이제 1000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적분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s분의 1 그리고 요의 라플라스 변환 is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변에 라플라스 변환을 취합니다. 1000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1000 바깥으로 내보냈고요. 라플라스 변환 사인 400t 그리고 ut와 마이너스 라플라스 변환 사인 400t ut 마이너스 2파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가 이게 s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양변에 s를 하나 더 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곱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 여기가 제곱이 되고 여기 s가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1000s가 되죠. 여기는 이제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000 양변 s를 곱했으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i가 공통으로 다 들어있으니까 묶어내면 s제곱 플러스 110s 더하기 1000이네요. 그럼 그 인수분해 되는지 볼까요? ss 110 그러면은 110이죠. 네, 되네요. s 플러스 10과 s 플러스 10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좌변은 이렇게 됐고요. 우변은 1000s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이렇게 됐어요.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자, 우리는 i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로 나눗셈을 해보면은 이거 역변환 구할 때 우리 책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A, B, C, D 이런 개수를 다 구해야 되는데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i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이걸로 나눠요. 양변을 나누면 s 플러스 100, s 플러스 10, s 플러스 10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00s가 있고요. 1000s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아직 라플라스 변환 안 구했습니다. 이 뒷부분의 라플라스 변환을 마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단위 계산함수에다 이걸 곱한 꼴이 돼 있으니까 앞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t축 이동 정리를 써서 계산해도 좋고 또는 변형된 형태의 t축 이동 정리를 사용해서 이 변화값을 구해서 정돈한 다음에 이거 부분수로 다 쪼개야 돼요.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책에 자세하게 저자가 설명해 놨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공업수학 책이다 보니까 저자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계산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필산으로 계산하려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공학적인 문제를 다룰 때 공학용 계산기 옆에다 놓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수를 쪼개서 다시 역변을 구하는 것은 아직 역변 안 구한 거거든요. 부분수를 쪼갠 다음에 엄청 복잡한 소수점으로 나와요. 보통 이론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정수 형태로 딱 떨어지는 값을 많이 배열을 하는데 아무래도 소수점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그 계산된 그 과정을 잘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6장 3절 t축 이동 정리하고 관련된 여러 예문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어서 6장 4절의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